우리나라 검찰이 유능한 소설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춘문예에 응모하면 대상도 거뜬할 것 같은데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 행태가 도를 계속해서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를 전담하는 이른바 사모님 팀이 있었다는 검찰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 김 여사 측근 배모 씨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와 관련된 조직이 존재했다고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배 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는데요. 배 씨는 27일 수원지법 형사1부 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김 여사의 수행 업무를 전담한 적이 없으며 사모님 팀이란 조직도 없었다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배 씨는 너무 소설이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는데요. 배 씨는 김 여사의 공적 업무 외에 사적인 일을 일부 돕기는 했지만 사모님 팀을 운영해 사적 업무를 전담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와 제보자 조 씨가 한 팀으로 일했으며 배 씨가 조 씨에게 시킨 법인카드 식대 결제가 김 여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배 씨는 식대 결제가 자신의 판단이었다며 김 여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와 조 씨의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배 씨가 조 씨에게 우리가 하는 일은 순회동을 왔다 갔다 한다. 사모님 관련 말이 나가면 안 된다고 교육한 발언을 지적했지만 배 씨는 그 발언은 비서실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일축하며 도지사의 자택이자 피고인의 자택에 가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이를 피고인 수행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다음 날인 2021년 8월 3일 배 씨의 통화 목록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목록에는 배 씨가 경기도청 회계팀 직원 A씨, 제보자 조씨, 김 여사 등과 통화한 내역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게 통화 흐름이 A씨, 제보자 등으로 이어지는데 식당 결제가 잘못됐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참석자를 확인한 뒤 회계팀에 보고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배 씨는 아닙니다. 소설 쓰는 겁니까라며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주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집요하고도 무리한 수사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의를 수호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검찰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 주길 바라야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첫날인 오는 30일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모든 일을 제쳐두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딸의 입시 과정에서 논문 대필과 에세이 표절 의혹을 비롯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한동훈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번에 한동훈을 확실히 응징해 주길 바랍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박은정 당선자가 30일에 특검법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의 딸이 입시에 사용한 논문의 대필과 에세이의 표절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한동훈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의원을 검찰이 고발하도록 사주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훈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야권 공조에 자신감을 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이 오히려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특검법이 부결되면 대통령의 국회 표결 개입이 성공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탄핵 열차에 연료를 채웠고 여당이 재의결을 부결하면 열차의 출발 버튼을 누르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신장식 대변인은 탄핵 소추를 위한 과정이 길고 험난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임기 단축 개헌 카드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시도를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요즘 폼이 아주 좋은데요. 연일 부정적인 사설로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실장 정용관은 27일자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 실장은 최상병 사건의 핵심인 VIP 경로설의 진실을 밝힐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왜 저러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용산 회의에서
이 같은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VIP 경로설의 진실을 선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망사고 자체에 대한 질책만 언급하고 사망사고 처리에 대한 질책 여부를 회피한 점을 비판하며 국민들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이제 서서히 윤석열을 손절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윤석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사이다 결말이 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